그렇지. 한다? 저번 시간에 집합의 뜻과 표현 배웠어요. 이번 시간에 이제 연산 배울 건데 연산 종류가 몇 가지 있어요? 5가지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추가해요. 대칭 자집합까지 추가하면 총 6가지가 있습니다. 하나씩 배워볼게요. 교집합, 합집합. 너무나 쉽죠. 다 아시죠? 근데 여러분 이거 있잖아. A 합 B가 이렇게 조건 제시법으로 법으로 표현된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 알겠니?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표현할 줄 알아야 된다고. 얘가 얘인 건 보통 다 알아. 근데 얘가 나오면 이렇게 표현할 줄 아셔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알겠어? 자, 무슨 말이냐면 X바 X는 3의 배수인 짝수 이렇게 나왔어.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풀어? 이렇게 풀잖아. 3의 배수면서 짝수면 6의 배수네.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어떤 집합 A가 X바 X는 3의 배수이고 어떤 집합 B가 X바 X는 짝수여서 이 해당 집합은 뭘 말하는 거야? A, 교, B를 말한다 라는 걸 인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머릿속에 이 두 집합을 연상시킬 수 있어야 돼. 그러면 이제 잘 짜임새 있는 문제는 또 이 친구 이런 집합을 다른 데서 또 써요. 그럼 이 A란 집합을 이용해서 연산식을 마련하고 싶은 거구나 라는 걸 인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아시겠죠? 네. 그래서 교집합과 합집합 다들 아시죠? 벤 다이어그램이 이렇게 표현되고요. 뒤에 여집합입니다. 제가 지금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개념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빨리빨리 하는 거예요. A의 여집합이라는 거 생각해 보시면 많은 학생들이 또 이런 실수를 범해요. 이걸 생각을 안 해요. 이렇게 생각해 버린다는 거지. 안 되죠. 안 되죠. 뭐의 집합이죠, 근데? 뭐의 원소예요? 전체 집합의 원소다. 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전체 집합이 뭐예요? 전체 집합이 뭡니까? 뭐라고? 가장 큰? 가장 큰? 모든 문제에서 나오는 어떤 상황에서 나오는 모든 집합을 포함하는 집합을 말해. 그치? 어떤 문제에서 집합 A, B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B가 A의 부분 집합이래. 그럼 A는 뭐가 돼? 전체 집합이 되는 거야. 알겠죠? 집합이 3개 나오면 항상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셔야 되는데 여기서 만약에 A합, B합, C의 여집합이 공집합이다 이렇게 나왔어. 우리 배웠지? 어떤 친구의 여집합이 공집합이 되면 얘는 뭐야? 전체 집합이라고 배웠잖아. 그럼 이럴 땐 얘가 전체 집합이구나 라는 걸 인지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여집합은 뒤에 나오겠지만 또 뭐랑 같죠? A 차집합 B라는 친구는 뭐라고도 쓸 수 있어요. A, 교, B의 여집합. 이렇게도 쓸 수, 어디 갔냐? 맞아. 이 얘기 왜 나왔지, 갑자기? 의식의 흐름이 이상한데? 그 다음 차집합이에요. 차집합은 A 차집합 B 이런데 이거 잘 알아야 되는 게 여러분 다른 친구에 비하면 교환 법칙이 안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A 차집합 B와 B 차집합 A는 다르죠, 그죠? 달라요. 다들 아시는 사안이죠. 근데 A 차집합 B라는 친구는 항상 절대 이렇게 두면 안 돼요. 어떻게 바꿔야 되죠? 정확한 표현으로 바꿔줘야 돼요. A 차집합 A 교비 또는 A 합 B에서 뭘 빼요? B를 차집합한다. 이렇게 항상 바꾸어서 해결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얘기가 뒤에서 이렇게 나오죠. 차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항상 이렇게 바꿔서 A의 원소의 개수에서 너의 원소를 개수를 빼거나 아니면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에서 B의 원소의 개수를 빼서 구한다 라는 형태로 강조하고 있어요. 자, 이 얘기도 좀 하고 갈게요. 여러분 A 여집합에서 B의 여집합을 빼면 어떻게 되죠? 오케이.
잘 봐요. 잘 봐요. 문제에서 A 차집합 B가 나왔어요. 그럼 우리는 두 갈래로 나뉘어요. 이 친구를 해석하는 방법이 두 갈래로 나뉩니다. 첫 번째, 아까 말했던 대로 이런 형태로 바꾸는 것이 첫 번째 방법이에요. 다음 두 번째 방법은 차집합이 나오면 교집합으로 바꾼다예요. 이렇게 두 가지 갈래로 나뉘어요. 차집합의 풀이는. 그리고 만약 문제에서 교집합이 나오잖아요. 그럼 얘는 그대로 놔두면 돼. 근데 어느 순간에는 이렇게 바꿔야 하는 순간도 존재해요. 그게 보통 언제죠? 그러니까 출제 의도를 파악하시라는 거야. 이렇게 나오면 보통 이렇게 안 가요. 근데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가는 거죠. 이해 갔어요? 따라서 그냥 정해놔요, 여러분. 교집합이 나오는데 차집합이 두 군데? 아니, 한 군데만. 한 군데만 들어가면 이 친구는 차집합으로 바꾸어서 연산하시는 게 편할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뒤에 나오지만 두 군데 다 여집합이 들어가 있으면 얘는 어떻게 해요? 보통 뭘로 표현해요? 무슨 법칙? 드모르간의 법칙을 쓰게 되죠. 이렇게. 이렇게요? 그럼 다 하나 더. 자, 그럼 이번 얘는 어떻게 해요? 한 군데만 여집합이 달려있으니까 무슨 집합을 사용하고 싶어? 차집합을 사용하고 싶어. 근데 가운데가 무슨 집합이야? 합집합이지. 그러니까 이 친구는 뭘 때려? 드모르간을 때리는 거예요. A 여집합과 B의 교집합의 전체 여집합. 교환 법칙 가능하죠? 바꾸면 B 차집합, A의 여집합.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냥 자동으로 가야 돼요. 자동으로. 보통 그러니까. 그럼 앞에 보통 뭐가 붙어 있어? 차집합이 이렇게 붙어 있던가 아니면 교집합이 이렇게 붙어 있을 거야. 아시겠죠? 다음 서로소입니다. 그럼 서로소는 이것만 아시면 돼. 이 정의를 일단 아셔야 돼. 정의. A와 B의 교집합이 공집합이면 그냥 서로소라고 부르는 거야. 근데 얘들아, 서로소라고 부르는 것에 특정한 성질이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서로소라는 그 명칭 자체가 갖는 의미는 없다는 거야. 문제 풀 때. 그냥 교집합이 공집합이네? 그러면 서로소니? 라고 물으면 그 대답할 줄만 알면 되는 거야. 그 이상은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근데 얘들아, 요거에 집중해야 돼. 요거. 우리 배운 것 중에서 공집합에 대한 내용이 뭐가 있지? 우리 공집합에 대해서 배운 게 뭐 있어요? 여기서 공집합이 나오지 않나요? 얘랑 필요 충분 조건인 거. 뭐 있죠? 첫 번째. A와 B에. 여기서 하나씩 나오는 거야. 처음에 무슨 집합? 교집합. 교집합하면 뭐 나와요? A 나온다. 이게 같은 말이에요, 그냥. 그죠? 그럼 두 번째. A 합 B는 뭐다? B다. 그럼 세 번째. A 차집합 B는 공집합. 여기서 나와요, 여러분. 잘 봐요. 교집합, 공집합. 차집합, 공집합. 같은 걸로 만들 수 있지 않나? 가볼까? 얘가 가능하다는 건 A 차집합 B의 여집합이 공집합이라는 거죠. 따라서 A 교 B가 공집합. 즉 A, B가 서로소라는 뜻은 뭐랑 같은 표현이죠? A가 뭐의 부분집합? B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다와 같은 뜻이에요. 따라서 포함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쪽에만 여집합이 달려있다? 그럼 얘는 서로소에 대한 얘기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해 가십니까? 근데 여러분 반대로 해볼게요. 제가 얘는 어때요?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차집합으로 바꾸어서 한번 해결해 볼게요. 그러면 A 차집합, A 여집합과 B의 차집합이 뭐가 돼요? 얘라면 공집합이 되는 거죠. 이해 가십니까? 그럼 이거 다시 바꿔봐요. A 여집합과 B의 여집합의 교집합이 돼. 얘가 공집합이라는 거지. 근데 둘 다 여집합이 달렸네. 그럼 뭐 하고 싶어? 드모르간 쓰고 싶어야 돼. 그러면
A 합 B가 뭐가 된다? 전체 집합이 된다는 거예요. 그치?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꼭 알아갑시다. 자, 선생님이 이거를 왜 강조하냐면요. 여러분들이 최대한 집합이 두 개일 때는 벤 다이어그램으로 가지 않고 연산식을 연산하면서 무언가를 해결해 나가는 버릇이 있어야 돼. 그래야 실력이 늘 거 아니야. 계속 뭐 문제 나올 때마다 벤 다이어그램 그려가지고 풀면 이거 안 늘어요. 그러니까 연산식으로 무언가를 해결하는데 보통 어디서 막히냐면 여기서부터 뭘 해야 되지 싶은 순간이 바로 B와 어떤 집합의 여집합과 그냥 집합이 포함 관계를 가지거나 어떤 연산이 성립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이런 거는 다룰 줄 알겠죠? 그죠? 이제 뭐 하면 돼? 교환 법칙 해서 차집합을 하면 돼. 그죠? 가운데가 합집합이면 어떻게 한다고? 드모르간을 전체를 때려서 가져가면 된다고. 그치? 이런 상황은 너무 쉽다 이거야. 그죠? 근데 봐봐. 얘가 공집합이 달리면 얘 알겠지? 어? 이거 뭐야? 바꿔가지고 이렇게 얘가 공집합이니까 B가 A의 부분집합이다 라는 거 알 수 있어. 근데 얘 봐봐 여러분. 이렇게 돼 있다 쳐봐. 그럼 이건 어떻게 되냐고. 드모르간 때릴 거 아니냐고. 그럼 A의 여집합과 B의 합집합이 전체 집합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결과값이 전체 집합이 되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무지하다는 거야. 그게 보통 여기일 거라는 거지. 여기. 아시겠니? 그러면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보통 이렇게 세 갈래로 나뉘어가지고 A, B, A 교 B 이렇게 되실 거야. 이렇게 그리면 안 되겠죠.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던 건데 꼭 이런 거 나오면은 이렇게 그린다고. 그러지 말자고. 어떻게? 그냥 우리가 배웠던 벤 다이어그램을 그대로 그려. 그 다음에 A 차집합 B가 뭐라는 거야? 공집합 여기에 원소가 없다. 이렇게 잡는 거예요. 아시겠지요? 따라서 이 친구도 있잖아. 이 친구도 무슨 이렇게 해놓고 잘라가지고 들어갈 생각하지 말라고.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벤 다이어그램을 그대로 그린 다음에 바깥에가 X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릴 때마다 무슨 어떤 포함 관계가 나오냐에 따라서 벤 다이어그램을 다르게 표현하지 말고 표현해놓고 공집합인 영역은 X치고 적어도 하나 들어간다 그러면 여기 이렇게 표현해놓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라는 겁니다. 다음이에요. 나 하나 안 썼다. 그죠? B의 여집합이 A의 여집합과 같다. 그래서 여러분 그 A 차집합 B는 B의 여집합 차집합 A 여집합과 같죠? 증명해줘요? 내가 안 하면 안 할 거잖아. 이렇게 되죠. 교환 법칙 때리면 이렇게 되고 다시 한번 쓰면 이렇게 돼요. 얘들이 같습니다. 다음 대칭 차집합이에요. 제발 대칭 차집합 문제는 항상 빠르게 풀어낼 수 있길 바라며 그 대칭 차집 들어봤어요? 연서? 들어봤어요? 오케이. 보통 어떻게 표현해요? A와 B의 세모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그냥 약속되어 있는 건 아니고 보통 그렇게 표현한다는 거야. 문제마다 뭐 동그라미로 표현할 때도 있고요. 자, 이 친구 일단 벤 다이어그램으로 보시면 두 대칭 차집합을 합집합한 형태의 영역을 가지죠. 그래서 그 말 그대로 A 차집합 B와 B 차집합 A의 합집합으로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는 A 합 B에서 뭘 빼요? A 교 B를 뺀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이게 대표적인 두 가지 표현이고요. 이 친구 차집합 있으니까 또 차집합을 교집합으로 바꿔주시면 이렇게도 가능하죠. A교 B의 여집합. 합. 뒤에 뭐라 써? 뒤에 뭐라고 써요? B교 A 여집합이 아니라 보통 문제에 나올 땐 이렇게 나오게 되죠. 이렇게 많이 나와요. 아시겠죠? 이렇게 나와도 대칭 차집합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친구는 바꾸면 A 합 B의 교 A교 B의 여집합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친구를 또 안으로 넣어요. 이렇게 드모르간으로. 그러면 A 합 B 교 A 여집합 합 B의 여집합 이렇게 돼요. 이게 대칭 차집합의 대표적인 5가지 표현입니다. 됐죠? 네. 그리고 역세모로 표현할 때가 있죠. 뭐를? 대칭 차집합의 여집합을 이렇게 많이들 표현합니다. 이런 친구 나오면 어떻게 풀어요? 이렇게 바꿔서 푸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거 뭐 대칭 차집합이라고 하는데 일단 넘어가서 연산에 대한 성질 위에 거 다 빼고 대칭 차집합의 연산의 성질부터 좀 해볼게요. 자, 성질하면 뭐뭐? 첫 번째 항등원, 역원, 실수배, 합차, 곱, 나눗셈, 교환결합, 분배죠.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항등원 역원에 대한 개념이 이렇게 먼저 등장해요. 그러니까 A라는 친구에 어떤 친구를 대칭 차집합해야 나 자신이 나오겠는가라는 거죠. 자, 성질에 대해서 배우기 전에 그냥 쉽게 푸는 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대칭 차집합이랑 그냥 뭐다? 기억나? 딸깍이야, 딸깍. 스위치야, 스위치. A와 B의 대칭 차집합이라고 하면 이렇게 가는 거야. A를 한번 탁 눌러. 그럼 A의 불이 싹 켜져. 그 다음 B를 눌러. 그럼 여기도 켜지지만 여기 몇 번 눌렀어? 2번 눌렀지. 너네 불을 켰다 끄면 어떻게 돼? 꺼지지? 그런 거야, 그냥. 그죠? 이 친구 봐봐. A를 눌렀어. 그 상태에서 어떻게 스위치를 눌러야 다시 A가 되겠느냐 이거야. 아무것도 안 눌러야 된다 이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얘는 뭐가 나와? 공집합이 나오죠. 대칭 차집합의 항등원은 대칭 차집합의 항등원은 사실 이건 항등집합이라고 부르는 게 맞는데 항등원은 공집합이에요. 그러면 A랑 뭘 대칭 차집합해야 공집합이 나와요? A죠. 그렇죠? 누른데 똑같이 눌러야 공집합이 된다는 거죠. A랑 A 여집합이랑 대칭 차집합 하면 뭐 나와요? 전체 집합이 나와요. 이해가죠? 그럼 A랑 전체 집합이랑 대칭 차집합 하면 뭐 나와요? 그렇죠. A만 불이 꺼지고 나머지가 다 켜지니까 A 여집합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 거죠. 이해가죠? 네네네. 다음 연산 법칙이에요. 첫 번째 교환 법칙이죠. 성립합니까? 여러분이 거실불 켜고 방불 켜나 방불 켜고 나서 거실불 켜나 똑같다 이거예요. 그렇죠? 따라서 대칭 차집합은 교환 법칙이 성립해요. 다음 두 번째 결합 법칙이에요. 이런 얘기지. 거실 있고 방일, 방이, 방삼 이렇게 붙어 있어. 이렇게 이제 테러리스트가 되는 거야. 얘네 폭파시킬 거야. 그러면 연결이 이렇게 돼 있어. 방들이 이렇게 연결돼 있어. 근데 버튼이 1번 버튼이 있고 2번 버튼이 있고 3번 버튼이 있어. 이렇게. 그럼 여러분들이 2번, 3번 버튼을 먼저 탁 누르고 1번을 누르나 1, 2번을 누르고 3번을 누르나 상관이 없는 거잖아. 이게 결합 법칙이잖아. 그렇지? 그죠? 이렇게 있을 때 요연산부터 해도 되고 요연산부터 해도 된다. 뭘부터 해도 상관이 없다. 결합 법칙까지 성립을 합니다. 그래서 분배 법칙은 안 돼요, 여러분? 법칙은 안 됩니다. 이런 문제가 나오잖아. 쫙 A, B, C, A, B, C, A, B, C 계속 가다가
마지막이 A였어. 그럼 어떻게 가? 몇 개인지도 알아야 되는데 사실. 이렇게 결합법칙과 교환법칙을 이용해서 따로 연산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럼 A와 A를 대칭차 집합하면 뭐 나와요? 공집합이 나와요. 근데 공집합은 대칭차 집합하면 항등원이라 상관이 없어요. 마치 곱셈에서 1이듯. 그쵸? 전혀 관계가 없죠. 그러면 이렇게 갈려 나가는 거죠. 이렇게. 그렇지? 그러면 이렇게가 뭐 A, B, C가 뭐 4번 반복되고 A가 남았어. 그러면 이게 요 친구가 뭐가 돼? 보시면 공집합이 되죠. 이해 가요? 그러면 4개면 다 공집합인 거네. 그럼 얘만 남아서 답이 뭐가 돼? A 이렇게 된다. 이런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다는 거죠. 그죠? 다음 집합의 연산에 대한 성질입니다. 자, 마찬가지죠. 항등원, 역원에 대한 이야기를 쭈루루루 써놔요. 그리고 연산 법칙에 대한 이야기를 쭈루루루 써놓죠. 다들 아시죠? 아시죠? 그죠?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냐?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넘어간다. 안 해도 되지? 우리 개념 처음 배우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다음,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예요. NA 합비 뭐와 같죠? NA 플러스 NB 마이너스 N A 교비와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건 원소의 개수잖아.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 유한집합의 원소의 총 합에 대한 기호도 많이 나오죠. 보통 뭐라고 써요? SA 이렇게 써요. sum에 S를 써서. SA 합비는 뭐예요? SA 플러스 SB 마이너스 SA 교비. 그냥 똑같아요 여러분. 무슨 차이냐? A가 1, 2, 3, 4, 5 B가 5, 6, 7이라고 보세요. 그럼 얘들아 NA가 몇이죠 지금? 5죠 5. 이게 왜 5예요?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각각의 값들이 무시가 되는 것 뿐이에요. 그냥 값이 무시가 돼서 전부 다 1이라는 숫자로 바뀌어서 더해지는 거거든. 근데 SA란 뭐예요? 그 값들이 자기의 값을 인정받은 것 뿐이에요.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이렇게. 이게 이렇게 되는 이유는 이런 거잖아. 얘네를 전부 다 더하고 교집합의 원소의 값에 관계없이 전부 다 1로 치환당해서 빼진다 이거잖아. 근데 원소의 합은 그 값이 인정받는 것 뿐인 거죠. 다른 게 전혀 없어요. 그죠? 그 절대값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거지 그 값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지 똑같다 명목은. 이해가죠? 그렇죠? 그럼 이쯤 계산하실 때 얘를 구하고 싶다 그러면 다 더하면 15 얘는 다 더하면 18 빼면 5다 28이다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마찬가지죠. 집합이 3개여도 마찬가지예요. 원소의 합도 똑같이 형식을 갖는다라는 거. 이 친구 NA 플러스 NB 플러스 NC 해놓고 있잖아. 많은 학생들이 써져 있죠. 요걸 많이 외워요. 요거. 근데 여러분 얘뿐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나오면 문제가 엄청 앞번호에 와요. 그러니까 쉬운 문제가 된다는 거지. 근데 이런 문제가 요걸 구하라라고 해놓고 이 문제가 뒷번호 즉 난이도가 어려워지려면 보통 어떻게 되느냐? 이 친구들을 고스란히 가르쳐주지 않는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면 어떤 문제? 이런 문제죠. 여기를 알려주고 여기를 알려주고 여기를 알려주고 여기를 알려주면 그냥 저렇게 풀면 돼. 근데 알려줄 때 이런 식으로 알려주죠. 여기 따로 알려주고 여기 따로 알려주고 여기 따로 알려주고 이런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빗금친 부분을 2라고 하고 이 가운데 여기를 3이라고 하면 이럴 때는 어떻게 풀어야 하느냐 이거야.
자, 일단 이 친구를 1번이라고 해서 얘를 다 더해요. 이렇게. 그러면 이 빗금친 부분은 몇 번 더해졌어요? 총? NA 플러스 NB 플러스 NC를 하면 얘 몇 번 더해졌어요? 빗금친 부분이? 각각 2번씩 더해졌죠? 그럼 얘 몇 번 빼야 돼요? 한 번 빼는 거야. 이렇게. 그 다음 가운데 있는 3번은 몇 번 빼야 돼요? 2번 이렇게 빼는 거죠. 이렇게. 이해됐니? A와 B의 교집합을 주지 않고 이러한 친구들만 줬을 때 얘를 더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풀면 시간 낭비가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풀 수도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쌤 저번 시간에 집합 4개 얘기했나요? 했죠? 넘어갈게요. 다음 여집합은 아까 설명했으니까 넘어가고 약수배수 집합이에요. 이 부분도 많이들 어려워하죠. 자, 어떤 두 집합 AN과 BN이 있는데 AN은 N의 약수라고 하고요. BN은 N의 배수를 원소로 하는 집합이래요. 그럼 항상 무슨 집합이 항상 중요해? 얘들아, 이렇게 되면 이 두 집합에 무슨 집합이 항상 중요해? 교집합이 중요해. 교집합이. 3의 배수이면서 5의 배수인 것은 뭐야? 뭐의 배수야? 15의 배수인 거지. 이런 식으로 규칙이 드러나게끔 나온다고. 하지만 너네 둘의 합집합은? 이 친구는? 규칙을 잃어버린다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항상 교집합이 우선돼야 돼요. 그러면 합집합이 나오면 이 문제 어떻게 풀어요? 어떻게 풀죠? 어떻게 바꿔요? 교집합을 어떻게 바꾸죠? 혹시 이거 생각하셨나요? 이거? 합집합이 나오잖아. 그럼 항상 이런 형태로 바꾸어서 문제를 해결하게 돼요. 따라서 두 배수 집합에서 만약에 합집합이 나오잖아? 그럼 최대한 외면해야 돼. 마지막까지. 마지막까지 외면하고 교집합을 만들 수 있을 만큼 만들어.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합집합이 나오잖아? 그럼 무조건 문제에서는 뭘 물어? 그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물게 될 거예요. 그래서 원소의 개수를 물으면 또 결국엔 어디로 간다? 교집합으로 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교집합이 핵심이라는 걸 꼭 기억하자는 거죠. 그죠? 약수집합도 마찬가지고 배수집합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됐으면 합니다. 저번 시간에 말했듯이 집합이 3개 이상이 등장한다. 그럼 꼭 뭘 그리자?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자. 이것까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워크북 핍시다. 자, 딴 건 아니고, 자, 이 친구 여기 보시면은 이런 형태가 나오죠. 얘는 어떻게 바꾸기로 해요? 그냥 문제를 분석하지 않아도 일단 바꿔보는 거야. 일단 여집합이 한쪽만 달려있으면 뭘 쓰고 싶어요? 차집합을 쓰고 싶어요. 근데 가운데가 무슨 집합이에요? 합집합이죠. 그럼 뭐 한다? 드모르간을 씌우자 이거예요. 여집합. 그럼 너는 A 차집합 B의 여집합이죠. 따라서 이 친구는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A 차집합 B가 원소가 뭐다? 4? 뭐 4를 하면서 2를 쓰는 능력이 있네? 4와 32 맞죠? 이렇게 두 개다 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봐봐요. 봐봐요. 여기서 얘가 나왔잖아. 근데 가에서 얘가 나왔어요. 그럼 또 무슨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거죠? 얘를 어떻게 봐라? A 차집합 A교 B로 인식하라 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A에서 얘를 뺐더니 얘가 됐다는 거죠. 그러면 A는 뭔 거예요? 2, 4, 8, 32 이렇게 이해됐어요? 네,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원소의 합은 6, 14, 46, 5번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풀어야 정확하게 푸는 거야.
이렇게 풀다 보면 그냥 의도가 보여요. 이제 문제에서 하나씩 하나씩. 아, 이래서 이 문제를 만들었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답 87번 보세요. 자, A가 B의 부분집합이래요. 뭐가 떠올라야 돼요? A교 B가 A다. A 합 B가 B다. 계속 쓰잖아. 너무 중요해서 그래. A 차집합 B가 공집합이다. B의 여집합이 A 여집합에 포함된다. 같은 말 네 가지를 항상 기억하라. 기억! 너 무슨 뜻이에요? B의 여집합이 A 여집합에 포함된다 라는 뜻이기도 하고 바로 얘는 뭐랑 같다? A 차집합 B랑 같은 집합이라는 걸 인식할 줄도 알아야 돼요. 기억은 맞는 말이죠. 니은 분배 법칙 쓰고 싶다는 거네요. 그렇죠? A 합 A 여집합과 A 합 B의 교집합이네요. 이게 뭐예요? 전체 집합 뭐 나와요? A 합 B죠. 얘가 뭐래? B래. 얘는 맞는 얘기가 되는 거지. 다음 디귿입니다. 여집합이네요. 합집합이네요. 여집합, 합집합, 드모르간. 그죠? 얘가 뭐래요? 공집합이다. 이런 얘기죠. 지금 양변에 여집합을 씌웠어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A 차집합, A 차집합 B가 되죠. 얘가 공집합이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A가 A 차집합 B에 포함된다는 얘기가 되죠. 이해되셨습니까? 근데 얘들아 잘 봐. 잘 봐. 얘는 A 합 B의 여집합이기도 하죠. 네, 여러분 흡수 법칙이라는 게 있지 않나요? 분배 법칙을 사용하는 이런 순간에 만약에 두 집합 중 괄호 안에 있는 두 집합 중 하나가 바깥에랑 같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A가 된다 라는 거예요. 왜죠? A 합 C가 A를 포함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A가 당연히 나온다는 거야. 또 이렇게 되면요 A가 얘를 포함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A가 되죠. 그러니까 A와 얘가 연관되어 있으면 뭐 하고 싶어야 돼? 합집합하고 싶어야 돼. 물론 여러분 지금 여기서 얻을 게 없어요. 이렇게 뭐가 되죠? A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 가시죠? 진짜요? 이해 가시는 거 맞죠? 오케이. 자 그러면 얘가 얘를 포함한다는 거 아닙니까? 맞죠? 무슨 뜻이죠? 다시. 자,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얘가 얘에 포함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얘랑 같은 집합이죠. 근데 A와 A교 B여를 합집합하면 뭐가 나와요? A가 나오죠. 이 말은 무슨 뜻이죠? A 합 B의 여집합을 A가 포함하고 있다는 뜻이 되죠. 이 두 개가 동시에 만족하면 뭐죠? 같다는 뜻이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A와 A 차집합 B가 같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근데 얘가 같다는 건 무슨 뜻이죠? 해봐요. 이렇게 되잖아. 얘가 뭐래? A죠. 그럼 A 교 B가 뭐예요? 이런 뜻이죠. 얘들아, A 차집합 B가 A라고 해서 B가 교집합이다? 공집합이다? 이건 틀려요. 오케이?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이런 상황에서는 A 차집합 A교 B가 A니까 A교 B가
뭐구나? 공집합이구나로 가야 돼요. 따라서 A 교 B가 뭐라는 거예요? A 교 B가 공집합이라는 건 A와 B가 서로소란 얘기가 되는 거죠. 오케이. 이해했죠? 네. 그럼 디귿은 틀린 말이 되는 거죠. 이렇게. 답은 3번이네요. 다음 91번입니다. 자, 이건 별거 없고요, 여러분. 이 얘기 해주려고. 자, 얘가 보이면 그냥 무슨 파블로프의 개 마냥 그냥 그 공식이 바로 떠오르지. 나쁜 건 아니야. 근데 집합을 잘 봐봐야 돼. 무슨 생각이 떠올라? 유한집합 아니야? 원소날법을 써볼 수 있지, 이렇게. 제발 1이라고 쓰지 마. 알았지? 주아야, 쉬는 시간 끝나니까 왜 페인이 됐어, 갑자기? 대충 여기까지죠. 2분의 50까지. 왜 25라고 쓰냐고? 알았어. 그럼 너네 볼 줄 알아야 돼? 알겠지? 4분의 1, 4분의 2, 4분의 3, 4분의 4. 몇 가지야? 4분의 100가지. 보여? 끝이 같지? 그러면서 얘 보여? 됐어? 얘는 네 문제예요. 아시겠죠? 포함 관계를 항상 잘 살펴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그럼 이제 얘를 구하기 위해서 NB 플러스 NC까지는 알겠죠? N 비교 C를 구해야 돼요. 비교 C는 뭐가 될까요? 얘네 둘의 교집합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통분해야죠. 그죠? 3분의 n은 뭐라고 잡아야 돼요? 12분의 4n. 넌 12분의 3n. 뭐야? 이렇게 돼요. 그럼 4n과 3n은 각각 뭐라고 볼 수 있어요? 4의 배수, 3의 배수. 겹치는 건 12의 배수가 되는 거죠. 따라서 얘는 자연수만 겹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감으로 자연수만 될 것 같은데가 아니라 정확하게 이렇게 살피라는 거죠. 그러면 자연수, 얘는 몇 가지죠? 자연수? 25가지. 얘도 25가지. 그럼 얘 몇 개야? 25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75 플러스 100 마이너스 25. 답은 150이 되는 거예요. 다음입니다. 야, 배고파 뒤질 것 같아. 너무 배고파. 한 번 더 쉬래요. 아니요? 다음 99번입니다. 풀어보세요. 위험. 왜요? 왜죠? 해볼게요. 여러분 답을 내라는 게 아니죠? 분석해보면 돼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죠? 이런 뜻이에요.
항상 벤 다이어그램을 쓰면 안 좋지만 A 합 B가 전체 집합이라는 건 바깥에가 없다는 거죠. 여기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너와 너가 여집합 관계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S로 바꾸세요. 우린 이거에 익숙하죠. SA 곱하기 SB는 SA가 뭔지 결정되면 SB도 결정되잖아. 지금 문자가 몇 개라는 거야? 하나라는 뜻이 돼. 얘는 SA 여집합이니까 SA 곱하기 SU-SA가 되죠. 이렇게 SU가 등장한다는 거야. 몇이죠? 36? 36. 그러면 SA 곱하기 36-SA라는 거예요. SA에 대한 2차 함수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SA에 대해서 쭉 표준형으로 해도 되고, 또는 너와 너의 뭐가 일정해? 합이 36으로 일정하죠. 그럼 뭐가 떠올라? 산술기하가 떠올라야 돼요. 근데 2차 함수나 산술기하나 그 본질적으로는 같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뭘로 풀든 상관이 없지만 명제 배우기 전이다 라고 해서 뭐 지금 굳이 2차 함수로 갈 필요는 없죠. 다들 수학 배웠으니까. 산술기하로 갈 건데 잘 들어봐요. 그럼 여러분, 너와 너가 덧셈이 36이야. 그럼 언제 얘가 최대값을 가져? 즉 등호가 언제 성립하냐고. 얘네들이 같을 때지. 몇으로? 18로. 그렇죠? 그럼 SA가 18일 때 얘가 최대가 된다는 거지, 얘들아. 이해가지? 근데 얘들아, 어떤 문제에서는 있잖아. 지금 얘로 18을 만들 수 있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돼. 근데 보니까 이렇게 보면 바로 18이 되죠. 근데 어떤 문제에서는 18이 안 되는 경우도 존재할 수 있어요. 알겠죠? 존재할 수 있잖아요. 어떤 문제에서는 원소를 막 조작해가지고 얘가 못 되게 하는 거야. 그럼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뭘 아셔야 되느냐? SA랑 36-SA를 곱했을 때 이 값이 최대가 되려면 18이어야 하는데 18이 안 된다면 18에 가까운 게 답이에요. 무슨 말이냐? SA를 구해봤는데 17은 가능하고 16은 가능한데 만약 18은 가능하지 않은 순간이라고 생각해 보라고. 그러면 17을 대입했을 때가 더 클까? 16을 대입했을 때 더 클까 생각하면 당연히 17일 거라는 거야. 왜? 2차 함수 입장에서 보면 당연한 거야. 어디로 볼록해요? 위로 볼록하죠. 축이 몇이라는 거야? 18이라는 거야. 그래서 18에서 최대값을 갖는 거잖아. 그러면 어디가 더? 18에 가깝느냐로 그 값이 싸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7을 넣었을 때 더 크다라는 걸 인지하시라는 거죠. 오케이? 여러분 지금 말한 거는 2차 함수로 문제를 해결했으면 뭐 상관없는 문제예요. 생각해 볼 필요도 없는 문제죠. 근데 우리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산술기하에 계속 익숙해지실 거야. 그러다 보면 2차 함수를 망각하게 되거든. 그러니까 2차 함수를 굳이 생각하지 않아도 산술기하에서 얘네들이 같은 이 18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답이 될 것이다. 더 큰 값을 가질 것이다. 라고 따로 그냥 인식해버리자는 거죠. 근데 18이 되죠, 지금은? 답은? 324, 4번이 될 겁니다. 다음 100번이에요. 머릿속에 벤 다이어그램이 스쳤다고 해도 어떤 표현법이 이 문제를 푸는데 가장 효율적인 방법일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물론 이 문제는 벤 다이어그램이 가장 효율적이에요.
갑니다. 자, x 원소역에서 6개인데 지금 나가 좀 핵심이죠. A 차집합 x와 B 차집합 x가 같다. 이거 기출이에요, 여러분. A에서 라지 x를 뺀 거랑 B에서 x를 뺀 거랑 같대요. 그럼 핵심이 누구죠? 얘네죠. 그렇죠, 얘네. 얘네를 x가 뭐 해라? 꼭 포함하고 있어 달라 이거예요. 이렇게 포함하고 있어야 얘들이 같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 상태에서 3, 4, 5는 포함하든 말든 관계가 없다. 얘네도 관계가 없다. 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 다는요. x 차집합 A면 여기죠. 얘 빼고. 그리고 x 차집합 B면 이쪽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같을 수 없는 게 여기죠. 얘 절대 같지 않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말은 뭐야? 이 바깥쪽을 얘기하는 거야, 이 친구는. 얘는 A 합 B의 여집합이죠. 이 문제는 벤 다이어그램으로 풀어야만 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얘네가 여기랑 x랑 교집합했을 때 공집합이 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바깥쪽에 x의 원소가 적어도 하나는 있어 달라 이거죠. 갑니다. x 원소 몇 개? 6개. 근데 4개는 이미 나왔지. 그럼 남은 건 2개지. 그 중에서 적어도 하나가 8, 9, 10 중 하나라는 거죠. 적어도 하나 하면 뭐야? 여사건을 생각해야 되죠.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게 일단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죠. 그럼 6개 중에 몇 개 선택해? 2개 선택해. 오케이? 근데 그 중에서 이 중에서 2개 선택하는 걸 빼달라라는 거죠. 아니지, 미안해. 이 중에서 2개 선택한 거, 여기서만 나온 걸 빼달라는 거죠. 오케이? 몇 개죠? 15 마이너스 12.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게 아니네요. 네. 모든 원소의 합이네요. 최소값? 아, 그럼 얘네가 크니까 이 친구들 최대한 적게 선택하면 되겠네. 얘 하나만 선택하고 여기서 2개 선택하라 이건가? 그렇지? 그러면 7, 8, 15, 3, 14 이렇게 더하면 16, 31. 야! 저렇게 하면 7개 아니야? 야, 2개 선택하려며. 31 마이너스 4 27. 답은 2번. 왜 이렇게 연산을 못하냐? 아, 이거 쌤 이 가능한 라지 x의 개수를 구하라는 줄 알고 그렇게 구했던 거예요. 라지 x가 가능한 개수는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6개 중에 2개를 선택하고 선택한 개수만큼 집합 x가 존재할 거 아닙니까? 일단 전체를 보면 이 조건 다를 보지 않았다고 가정하면, 근데 거기서 얘가 공집합이 되면 안 되니까 공집합이 되는 경우를 빼준 거죠. 여기서만 2개 고른 경우를 빼준 거야. 다음 101번 잠시 보실래요? 101번도 보시면 여기 합집합, 여집합. 한 뭐다? 드모르간이다. 그렇지? 가스라이팅 좀 할게요. 드모르간이다. 다음 104번 풀어보세요. 가스라이팅이 아니잖아. 나의 이득을 위해. 아, 맞구나. 답 안 나와? 어? 답 바로 나와야지. 몇 번이야? 2번. 기억은 뭐 하면 돼? 눌러, 이렇게. 그치? 누르면 되잖아. 눌러보면 B라는 걸 알 수 있어. 스위치. 니은은 결합법칙 성립한댔잖아. 이거 대칭차집합이죠. 디귿 분배법칙. 안 해. 확인해보세요. 한번 여러분이 직접. 다음 105번입니다.
제가 할게요. 또 대칭차 집합을 A 세모 B라고 정의했어요. 기억에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 C에 대하여 얘가 얘랑 같다. 맞죠? 결합 법칙이죠? 그죠? 니은. 얘가 공집합이래요. 무슨 뜻이죠? A랑 B랑 같다는 뜻이죠. A를 눌러놓고 공집합이 되려면 B가 A를 그대로 또 눌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니은도 맞는 말입니다. 디귿. AB랑 CD랑 같으면 AC랑 BD랑 같다? 뭐 말이야? 자, 이렇게 풀길 바래요. 잘 봐요. 우리 얘를 알고 있죠? 그러니까 얘에서 최대한 얘를 얻어내려고 해야 돼요. 잘 봐요. 여기다가 B를 이렇게 해요. 이렇게. 그럼 얘가 뭐가 돼요? 공집합이 되죠. 공집합은 항등원이니까 사라져요. 그죠? 그러니까 A가 얘랑 같다는 걸 알게 됐죠? 그 다음 또 뭐 해요? 마지막으로 C만 이렇게 해줘요. 이렇게. 그럼 좌변은 뭐가 됐어? A 세모 C가 되고 얘는 C가 사라지면서 B 세모 D가 됐어요. 디귿은 맞습니다. 오케이? 이게 집합 방정식이에요. 쉽지 않죠? 다음 107번입니다. 저랑 같이 볼게요. 자, 여기서 A 세모 D 뭐예요? 뭐죠 이거? 뭐예요 이거? 예? 드모르간 때리고 싶어야 돼요. 그죠? 이거 대칭차 집합의 여집합이죠. 응? 바로 써도 되려나? 이렇게? 이거의 전체 여집합과 같은 이야기예요. 오케이. 자, 갑니다. 이 친구 가볼게요. 여집합을 따로 외우고 싶으신 분들은 따로 외우셔도 상관이 없어요. 자, 이 친구가 전체 집합이냐 물어봤어요. 그러면 A를 뭐 하면 돼요? 에? 그건 대칭차 집합 아니에요? 네, 대칭차 집합을 한 거 아니었어요? 대칭차 집합의 여집합이잖아요. 딸깍딸깍하고 이어 하면 되잖아. 아, 딸깍딸깍하고 여집합을 내라. 안 돼요? 안 돼요. 천천히 해볼게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그게 된다고 하면 이게 세 개 엮여 있고 하면은 너네 다 따다다다닥 해놓고 여집합 때릴 거잖아. 그렇게 두 개면 괜찮지 당연히. 좀 이거 여집합인데. 근데 이런 얘기가 돼버리는 거야. 봐봐. 쌤 역셈으로 쓸게. 얘도 결합법칙, 교환법칙이 성립하는 거. 교환법칙은 딱 봐도 성립하죠. 근데 결합법칙이 성립하는지는 아직 알 수 없잖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 하면 뭐가 돼? 얘의 여집합이죠. 얘가 얘 연산하면 맞잖아. 대칭차 집합의 여집합이잖아. 이거랑 C랑 이렇게 하겠다는 거지. 그럼 이건 뭐가 돼? 너의 여집합과 C를 대칭차 집합 한 친구의 여집합인 거지. 얘는 나 바로 쓸게. 이렇게 되죠. 얘들이 같냐는 거야, 여러분. 알 수 없다는 거죠. 이해 가죠? 두 개면 괜찮지. 두 개면 생각해도 되지. 근데 세 개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오케이? AA. 이거니까 공집합의 여집합이라 기억은 맞습니다. 됐죠? 니은은
쌤 지금 이걸 대칭 차집합 이걸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썼다는 건 이건 대칭 차집합을 말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 있는 거 모두 다 이렇게 역삼각형으로 돌려버리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쓴다는 건 대칭 차집합이에요. 보통 이렇게 쓰니까. 그럼 이 친구의 여집합이래. 이거 뭔데? U. 전체 집합의 여집합, 공집합이죠? 님 맞습니다. 다음 디귿 여기부터가 문제예요. 뭐 문제 될 건 없지만 여기도 집합 2개죠? 여기 문제가 안 되네요. 여기서부터는 딸깍거릴게요. A 딸깍 A 차집합 B 딸깍거렸어. 그럼 여기만 켜져 있지. 그거의 여집합이래. 뭐야? 그냥 얘의 여집합이지. 전체 집합이야? 아니죠. 그래서 이거 써놨죠. 누가 일 수도 있잖아요 라고 할까봐. 그렇죠? 일 수 있어도 틀린 말이죠. 그렇죠? 틀렸어요. 다음 리을입니다. 리을도 집합이 2개네? 아 다행이다. 집합 3개짜리가 안 나왔네. 딸깍거려. 쌀깍. A 합 B. 딸깍. 어떻게 됐어? 대칭 차집합이 됐지. 이거의 여집합이라는 거죠. 맞아요? 틀렸네요. 뭐요? 답은 1번이네요. 이게 대칭 차집합이요. 뭐 쉬어야 되나? 그냥 가자. 115번. 아니. 좀만 이따 시작. 좀만 이따. 115번. 내가 왜 달래야 되는 거야? 115번. 이야, 안 어려워. 제가 할까요? 뭐 어렵진 않은데. 이거 무슨 뜻이야? 포함관계. 그래. A가 X에 포함된다. 여러분, 보통 X가 사이에 가요. 보통 X의 사이에 가는 자연스러워요. 이 친구는. X가 뭐에 B의 여집합에 포함되죠. 이렇게. 됐니? 자, 여러분 이걸 이대로 받아들여도 좋지만 지금 부분집합 X의 개수죠. 잘 들어봐. 부분집합 X의 개수란 이야기를 할 때는 이렇게 판단하셔야 돼. X는 B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다 까진 맞아요. 근데 A가 X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X는 1, 2를 반드시 포함한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언제? 개수를 구하라고 할 때요. 아시겠죠? 그래서 얘는 B의 여집합, 원소의 개수가 몇 개죠? 5개. 마이너스 2, 8개죠.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는 거 맞죠? 네. 다음 118번입니다. 풀어보세요. 자, 얘가 공집합이잖아요. X 차집합 A가 공집합이니까 일단 여기까지 다 했을 거라 생각해요. X가 A의 부분집합이라는 뜻이죠. 근데 B와의 교집합이 2래요. 원소의 개수가. 가질 수 있는 게 뭐예요? 1, 2, 3, 4 다 가질 수 있죠. 그 중에서 2개만 가져라. 이 중에서 2개 택해라고. 그럼 X가 될 수 있는 게 뭐예요? 몇 개 있어요? 4개 있다는 거죠. A의 부분집합 중 너 제외하고 여기에서 2의 제곱계가 나온다는 거예요. 물론 전체를 따지면 몇 개예요? 곱하기 4C2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그걸 구하라는 게 아니라 원소의 합을 구하래요, 여러분. 자, 갑니다. 그러면 X와 A 차집합 B의 교집합이 무엇이냐에 따라 A 차집합 B가 얘네 말하는 거죠. 얘가 무엇이냐에 따라 경우가 4가지로 나뉠 거라는 거예요. 첫 번째 공집합, 두 번째 5,
세 번째 6, 네 번째 5, 6 이렇게요. 근데 왜 이렇게 나누냐면 얘네에 대해서는 요 뒤에는 규칙이 같을 거라는 거지. 몇 개 나와 여기선? 4시계가 나올 거 아니냐 이거야. 전부 다. 아, 이해 안 돼? 이해 안 되는 사람? 이해 된다? 이해 안 돼? 자,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근데 x가 이 중에서 두 개를 선택하라는 조건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이 중에서 두 개 선택하는 경우로 일단 네 가지 경우가 나온다는 거죠. 미안해. 요거 5, 6 중에서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경우가 네 가지로 나뉜다는 거죠. 근데 이 친구들은 알겠어. 근데 얘네들 네 개 중에서 두 개를 선택해야 되잖아. 각각 네 가지 경우마다 다 그렇게 해야 되잖아. 이거 원소의 합을 세고 싶다며. 그럼 여기서 나오는 건 그냥 얘 곱하기 4 하면 다 구할 수 있다는 거야. 그냥 여기에 대한 원소의 합이 똑같을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앞에만 생각해주면 되는 거 아니냐는 거야. 여기는 몇 개가 나와? 응? 4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할 거죠. 4개? 맞죠.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 1을 포함하고 있는 부분집합이 몇 개냐?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너의 부분집합 중 1을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인 거잖아. 그럼 원소의 개수가 몇 개 남았어 여기서? 하나 남았지. 그러니까 3개 나온다는 거 보여요? 나중에 2를 반드시 갖는 거, 3을 반드시 갖는 거, 4를 반드시 갖는 걸 생각할 거야. 왜? 이렇게 생각하자는 거지. 집합 하나하나마다 합을 다 구해서 더하는 게 아니라 1을 가지고 있는 부분집합을 전부 다 세. 만약에 얘를 6개가 나왔어. 그럼 1은 총 몇 번 더해져? 6번 더해진다. 이렇게 생각할 거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1을 반드시 포함한다고 하면 원소의 개수가 몇 개 남았어? 하나 남았지. 그러니까 31개 나온다는 거죠. 몇 개? 1이 31개 나온다는 거야. 2는 31개 나올 거고. 그러니까 31 곱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하면 이게 얘네들의 합이 된다는 거야. 이해 갔죠? 그럼 10 곱하기 3 하면 30 곱하기 4 120 해놓고 여기만 또 생각하자 이거지. 이거 몇 개예요? 그럼 얘기했잖아 여러분. 얘 뒤에 몇 개 나와? 부분집합이 42개. 얘가 5가 몇 개 나와 총? 12개. 6이? 12개. 최대한 규칙적으로 풀고 있는 거야. 원래 이렇게 하면 되지. 얘 6개, 얘 6개, 얘 6개. 그럼 5 곱하기 6, 6 곱하기 6, 11 곱하기 6. 할 수 있지만 결국엔 5도, 6도 몇 개 나온다? 12개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144 마이너스 12 이렇게 되지. 12 곱하기 11이니까 12의 제곱에서 12만 한번 빼주자 이거지. 그렇게 한다고요? 이렇게요. 네. 132 더하면 252. 답은 5번이 되죠. 일단 여기서 고민을 하셔야 돼요. 아무도 안 보는 이 아주 재밌는 현상. 얘랑 얘가 이렇게 동시에 나와 있잖아. 그럼 드모르간을 쓰고 싶거든. 근데 또 안에도 주고 싶잖아. 그러니까 누가 먼저냐 이걸 선택을 해야 돼 일단. 안으로 넣어주는 게 먼저일까? 전체를 묶는 게 먼저일까? 넣어주는 게 먼저예요. 집합에서 여집합을 제거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선생님들이 너와 너를 기준으로 문제를 만들지 않기 때문이에요. 문제는 항상 이걸 기준으로 만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집합을 최대한 제거하면서 가는 것이 맞아요. 왜? 애초에 이걸 문제로 만들 거면 차라리 이거를 B'이라고 해서 A와 B 이렇게 만들면 될 것을 굳이 B의 여집합이라고 써놓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집합 위에 여집합 C를
이 C라는 문자를 없애는 걸 목적으로 가셔야 돼요. 그러면 A 합 X와 B 합 X가 요거랑 같고 요거랑 같다. 잘 봐요. 지금 연산식이 나오는데 결국엔 얘가 X랑 같대요. 근데 문제에 지금 연산에서 X가 쓰이죠. 그쵸? 그러면 포함 관계가 있을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야 돼. 그래서 이거는 요렇게 보지 말고 요렇게 보는 게 맞는 거예요. 아시겠죠? 최대한. 이 친구 가볼까요? 분배 법칙인가요? A 합 B의 교 X 이렇게 되죠. 얘가 X래요. 그럼 X가 A 합 B에 포함된다는 뜻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다음 이 친구도 분배 법칙인가요? A 교 B의 합 X죠. 얘가 X래요. 그럼 너는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죠. 근데 문제에서 뭐 구하래요? 집합 X의 개수죠. 그러면 또 따로 보셔야 돼요. 이렇게. A 교 B 뭐죠? 8, 9. 그러면 두 개를 반드시 포함하는구나 해놓고 A 합 B는 몇 개야? 2, 4, 5, 8, 9, 10, 13? 7개야? 맞지? 그럼 2에 7 빼기 2제곱. 답은 32개. 이렇게 되는 거죠. 시간만 있으면 충분히 풀죠. 자, 이 문제는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에 대한 문제죠. 일단 이 12x-5y는 0이라는 직선이랑 이 원 사이의 거리랑 반지름이랑 비교해 볼게요. 그러니까 교점이 몇 개인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럼 D는 몇 분의 5, 12, 13 리셋했네. 분의 마이너스 36 몇이에요? 저기 뭐예요? 깨고 와서도 진짜. 야, 진짜 미치겠다. 와, 전기 엑선 맞아요. 네. 그거 쓴 거예요. 네. 몇이에요? 2점 xx인가요? 맞아요. 그럼 얘 거리가 반지름인 2보다 크죠? 그러니까 얘 만나는 점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A는 무슨 집합이죠? 공집합이란 뜻이에요. 이거 없어지죠. 자, 이제 이 친구는 원의 중심이 A 플러스 1, A고 반지름이 A죠. A 양수니까요. 얘는 B 플러스 1, B가 원의 중심이고 반지름이 B인 원이에요. 그러니까 형태가 같다는 걸 알 수 있죠. 여러분, A 플러스 1, A는 어디 위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여기 위에 있죠. 여기다가 A 플러스 1 넣으면 A가 되잖아요. 그죠? Y는 X 마이너스 1이라는 직선 위에 있는 원인데 어디 접해요? X축에 접하는 원이에요. 이해가셨어요? 근데 너네 둘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2개의 여달래. 근데 얘들아 생각해봐. 얘가 점점 여기서부터 2 이상이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접하는 원이었다가 점점 쭉 가면서 쭉쭉 가다가 어느 순간부터 얘랑 만나는 순간이 있겠죠. 그 순간이 몇 번일까요? 2번일까요? 그 접하는 거 아니고 만나는 거. 접하는 거. 이 친구와 12x 마이너스
OI는 0 사이의 거리가 13분의 절대값 12a 플러스 12 마이너스 5a 이렇게 되겠죠? 그럼 13분의 7a 플러스 12인가요? 양수니까 절대값 사라지죠? 그럼 이 친구와 그 뭐지야? a 라는 친구를 대소 비교해보자 이거예요. 이게 뭐죠? 반지름의 길이고요. 얘가 이렇게 가는 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잘 봐, 여러분. 다시 얘기할게. 접하는 게 몇 번일까요? 라는 거야. A에 대한 몇 차 방정식이야? 1차 방정식. 따라서 A는 하나다 이거야. 언제인지 볼까요? 7A 플러스 12가 13A다. A가 며칠 때죠? 2일 때죠. 이렇게. A가 2일 때 얘와 얘가 같아진다 이거예요. 그러면 직선과 원은 무슨 위치관계를 가져요? 접한다 라는 위치관계를 갖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쌤이 좀 잘못 그렸는데 이렇게 가서 여기서 이렇게 동시에 접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얘를 넘어가는 순간 그러니까 13분의 7a-12에서 a를 빼봐요. a에 대한 1차 함수죠. 근데 a의 개수가 양수예요, 음수예요? 음수죠. 그러니까 얘가 2가 되는 게 얘가 0이 되는 게 a가 2래매. 그러니까 얘가 2를 지나면 0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작겠죠. 봐봐,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여기가 2라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 친구. 그럼 2를 지나는 순간 함수값은 0보다 작아질 거라고. 따라서 이런 대소가 만족할 거라고요. 대소 비교는 항상 빼서 부호를 조사하시는 거잖아. 근데 같아지는 게 언제다? A가 2일 때다. 따라서 A가 2를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반지름이 더 길다는 거죠. 그 말은 2보다 넘어가는 순간부터 계속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거라는 거예요. 오케이? 다시. A가 2일 때는 이 x축과 y는 5분의 12x라는 두 직선에 동시에 접하는 형태가 나오고요. A가 2보다 커지는 순간부터는 A라는 반지름의 길이가 13분의 7A 플러스 12라는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보다 항상 클 거라고. 따라서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가 두 점에서 만난다가 된다는 거야. 여기서는 교점이 두 개고 여기선 한 개라는 거지. 그럼 자, 한번 생각해 보자. 지금 이 직선과 두 원이죠, 두 원. 이러한 두 원. A, B 이런 대소관계를 만족하는 친구에 대해서 이 두 원과의 교점이 두 개만 있어달라는 거지. 그럼 생각해봐. A가 2가 아니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둘 다 교점이 몇 개가 돼? 두 개가 돼버려, 그죠? 그럼 이제 최대 4개죠. 그럼 얘가 교점이 두 개가 되려면 이 두 개가 동시에 같아야 된다는 거지. 그럼 얘는 A, B가 어떻다는 뜻이야? 같아야만 가능한 얘기 아니겠어? 이해가요?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돼. 요렇게 점점 커져서 이 두 교점과 이 두 교점이 같으려면 얘는 무조건 A 값이 같아야 된다. A와 B가 같아야 된다라는 얘기야. 당연해 보이죠? 봐봐. 얘가 쭉 갈수록 너는 점점 커지고 너도 점점 커질 거 아니야. 두 교점의 x좌표를 비교해 보시면 더 작은 친구도 점점 커져갈 것이고 더 큰 친구도 걔네 나름대로 커져갈 것이라는 거지. 이렇게 교점의 x좌표가 점점 이렇게 커질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얘들이 같으려면 A와 B가 같아야 된다는 거야. 근데 이게 불가능하죠. 이해갔니? 따라서 A가 2가 아니어서 둘 다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게 되는 순간에는 절대 교점의 총합이 두 개가 될 수가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따라서 A가 몇으로 고정돼?
A가 2로 고정된다는 거야. 됐니? 그럼 A가 2로 이렇게 고정이 됐어. 그럼 여기가 교점이죠. 그럼 B라는 친구에 대해서 이 원은 항상 교점이 몇 개야? 2개잖아. 2를 넘어가면 교점이 2개라고요. 그쵸? 그럼 교점이 2개인데 합해서 2개래. 뭔 뜻이야? 너를 지나달라. 이런 얘기죠. 이 친구를 지나는 이러한 원이 되어달라. 라는 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 문제는 변형이 된 건데요. 원래 이게요. 2로 나와요. 기출에서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해주냐? 이런 얘기를 해줘요. 여기 마이너스 2가 있어서 이렇게 그려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그려가지고 얘랑 똑같은 원점 대칭 상황을 만들어줘요. 원래는. 근데 지금 이 직선도 조금 교체가 되고 얘도 좀 교체가 되는 형태예요. 네. 당연하죠.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집합들이 그래프예요. 그래프의 정의는? 그래프의 정의는 뭘 원소로 하는 집합? 순서쌍을 원소로 하는 집합이죠. 여기에 선생님이 이렇게 썼었어요. 함수에서 이렇게 배웠죠. 그래프의 정의를 이렇게 배웠어요. 연서 알아요? 그래프의 정의? 이게 그래프의 정의거든요. x, y를 원소로 하는 집합을 그래프란 집합이에요. 이 집합을 그래프라고 하는데 여기 y는 fx 썼었던 건 뭐냐면 함수의 그래프의 정의를 이야기하고자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y는 fx가 나온 거지 지금은 얘 대신 이러한 방정식의 형태가 나온 거예요. 그래도 얘는 그래프가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순서쌍을 원소로 한다 라고 하면 항상 기하적인 접근을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이 교점이 뭔지 알아야겠죠? 예. 어떻게 구할까요? 연립할까요? 싫은데? 연립 너무 싫은데? 나 이렇게 가도 돼? 안 돼? 기울기 5분의 10이지. 항상 원의의 점은 중심과 이유라고. 이 길이가 몇이야? 2죠. 이거 기울기가 몇이지? 마이너스 12분의 5인가? 이렇게. 그럼 여기가 12일 때 여기가 5고 여기가 13인 거지. 근데 여기 길이가 2래매. 보이지? 그러면 13분의 12를 곱하면 x 길이가 되는 거고 13분의 5를 곱하면 여기가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럼 여기 길이가 2 곱하기 13분의 12. 여기 길이가 2 곱하기 13분의 5죠. 쌤 뭐 쓰고 있어? 논증기하 쓰고 있어요. 직각삼각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거예요. 여기가 뭔데? 2,1이죠. 그러니까 2에다가 얘를 빼고 1에다가 얘를 더하면 이좌표다 이거예요. 그죠? 그러면 2 마이너스 13분의 24, 1 플러스 13분의 10 어디야? 13분의 2, 13분의 23인가? 이 어디다 넣을까? 여기다 대입하면 되죠. 잘 봐. 이 원이 얘를 지났으면 하는 거지. 그럼 여기를 대입하겠죠. 잘 들어봐. b에 대한 몇 차 방정식이 되지? 2차 방정식이 되죠. b제곱, b제곱. 잘 들어. 여기 b제곱 있고. 잘 들어. 이 b값 중 하나는 뭘까? 이겠죠. 얘를 지나는 원 중 하나는 얘니까. 이해 갔니? 그러니까 다 계산할 필요 없어. 근각에서의 관계로 그냥 구해내면 끝이야. 오케이. 뭘 구할까? 해볼게.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3분의 11인가? 앞에 대입하면 플러스 13분의 2 마이너스 b의 제곱은 b제곱. 여러분 13 제곱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죠. 그러니까 합으로 갈게요. 오케이? 다 구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가자는 거야. b제곱에 13분의 11, 13분의 2니까 13분의 9, 13분의 18b가 나오지 않겠냐는 거죠. 뒤에 계산할 필요 없이 이렇게. 맞나? 계산 맞아? 응? 예? y가 13분의 23이죠?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얘가 23이고 잘못됐네. 그러니까 이거 2 곱하고 2 곱하고 더하는 게 아니라 그냥 더해서 2 곱하자는 거야. 13분의 10 2의 2배인가? 마이너스 13분의 24b 플러스 머시기는 0 이렇게 될 거라는 거야. 맞아? 또 틀린 거 아니야? 제곱 마이너스 12, 24. 그럼 다른 한 끈이 안 나오는데? 뭐야? A 마이너스 1 13분의 2. 잠깐만. 얘가 왜 여기 위에 점이 아니지? 나 또 계산 틀렸어? 네. 졸라 짱나네 진짜. 다시 할게요. 그럼 1씩 더하면 되죠? 15 38 이렇게 15, 38 다시 할게요. 그러니까 아무도 몰랐네. 나에 대한 믿음이 강력한 거겠죠? 그렇게 생각할게요. 그렇게 해서 비활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b 플러스 13분의 38의 제곱은 b제곱. 이거 부호 바꿀게. 이렇게 더하면 13분의 40 13분의 80 b 플러스 뭐시기? 그럼 2랑 b랑 더하면 13분의 80 그럼 b가 몇이야? 13분의 26 빼면 54 이게 b값? a는 2 이렇게 나오네요. 자 갑니다. 여러분 풀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결국엔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결과적인 풀이만 할게요. 왜? 결과적인 풀이만 할게요. 이거 최소값이 궁금하잖아. 그러니까 처음으로 공집합이 되는 게 궁금한 거 아니에요? 그죠? 처음으로 공집합이 되는 게 궁금한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n-1을 넣으세요. 이렇게. 아니면 여기다가 n-1을 넣으세요. 같이 여기다 n-1을 넣거나 여기다 n 플러스 1을 넣으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결국엔 이런 거잖아. n 플러스 2가 있고 8n 플러스 2가 있어. 그럼 그 다음에는 n 플러스 1 플러스 2랑 8 곱하기 n 플러스 1 플러스 2라는 범위가 이렇게 존재할 거잖아요. 이렇게. 응? 12. 감사합니다. 그럼 이 교집합이 없어달라는. 아우! 이렇게 대단하는 거죠. 여기가 없었으면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네 둘이 문제가 아니라 여기다 n 플러스 1 넣은 거랑 얘를 비교하시든 아니면 얘랑 여기다 n-1을 넣은 이런 형태로 비교하라는 거죠. 이런 빠르다는 거예요. 오케이? 계산은 여러분한테 맡길게요. 지금 10분밖에 안 남아서. 다음 153번입니다.
자, 구이하의 자연수 K에 대하여 집합 AK를 K-1 이상, K 플러스 1 이하로 잡겠대요. 그럼 1부터 넣어볼게요, 여러분. 1 넣으면 0 이상, 2 이하가 되죠? 이해 가시죠? 2 넣으면 1 이하, 1 이상, 3 이하.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가져간다는 거야. 그럼 A3는 또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 친구는 2가 맞습니다. 그죠? 너와 너의 교집합이 일단 2밖에 없는데 너가 이걸 포함하고 있으니까 기억은 맞아요. 다음 니은에 구이하의 두 자연수 LM에 대하여 L-M의 절대값이 2 이하면 이라고 했어요. 그럼 두 집합 AL과 AM은 서로소가 아니다. 맞죠? 보여줬잖아요, 방금. 차이가 1이니까 범위로서 교집합이 존재하고 차가 2니까 하나의 원소 2라는 친구가 존재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니은도 맞아. 됐나요? 다음 디귿입니다. 모든 AK와 서로소가 아니고 모든 AK와 서로소가 아니고 싶어요. 그리고 원소가 유한개인 집합 중 범위로 등장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원소의 개수가 최소인 집합이래.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죠. 봐봐. 너라는 집합과 서로소가 되기 싫어서 0 같은 걸 선택하지 말라는 거야. 어리석게. 왜? 어차피 2만 가져가면 이 앞에 것도 되고 뒤에 것도 된다 이 얘기야. 잘 봐. 효지 어깨 내려가는 게 개웃기네. 봐봐. 지금 집합의 원소가 개수가 최소이고 싶잖아. 그러니까 굳이 여기서 개수를 낭비하지 말라는 거야. 여기서부터 K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범위가 오른쪽으로 이동할 거잖아. 맞죠? 그러면 A1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교집합이 있도록 만들고 싶어. 그럼 누가 선택되면 돼? 2가 선택되면 된다는 거야. 이 집합 X라고 쳐볼게. 오케이? 그럼 얘를 2를 포함하게 만들어 버리라는 거야. 그러면 A1과 A2, A3를 동시에 서로소가 아니게끔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거지. 이게 가능한데 굳이 0, 1, 2분의 1 이런 데 쓰지 말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A3까지 해결이 됐죠? 그럼 누구부터 또 보면 돼? A, 4부터 보는 거야 또. 이렇게. 그럼 보는 순간 바로 해결이 되지. 몇을 넣으면 돼? 5를 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또 4, 5, 6이 해결인 거야. A4, A6, A6이 해결인 거예요. 이해됐니? 그럼 마지막 또 A7, A8, A9를 해결하고 싶어. 얘네 셋을 해결하고 싶어서 뭘 넣었어? 2를 넣었지. 너는 5를 넣었어. 너는 8 넣으면 되는 거죠. 디귿은 틀렸어요. 3개면 되죠. 이해되셨어요? 네. 그럼 이건 변형이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 숫자가 변형될 수 있겠죠. 2로 변형될 수 있겠죠. 그러면 보통 2부터 시작하게 되실 거예요. 왜? 마이너스 1은 안 쓰려고 할 겁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4까지 가는 게 A1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 다음은 이렇게 갈 거고 그 다음은 이렇게 되겠죠. 그럼 4 하나로 몇 개의 집합이 행복해? 2부터 6까지 5개의 집합이 행복한 순간이 되는 거야. 이렇게 묶어서 최소면 몇 개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 거죠. 이 원리만 아시면 된다. 다음 마지막이에요. 161번입니다. 얘들아 161번은 그 풀어본 사람도 있고 안 풀어본 사람들도 있을 텐데 그냥 기억을 말소시키고 그냥 제 풀이를 따라오세요. 알겠죠? 저 시간도 안 드릴 거예요. 그냥 내가 푸는 게 정답이야. 그냥 이대로만 오세요. 이거는 변형도 크게 안 돼서 푸는 방법을 암기해 주세요. 자, 20 이하의 자연수인데 일단 여러분 여기서 뭐야? 이거 맞아? 아니잖아. 161번.
자, 이게 좀 어려워요. 이게 이 부분을 해석하는 게 좀 어려워요. 그냥 따라오세요. 자, x가 20 이하의 자연수인데 이게 무슨 집합이죠 지금? 전체 집합이에요 여러분. 전체 집합.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동그라미 치냐고 할 수 있는데 잘 봐. y가 전체 집합의 원소면서 x도 전체 집합의 원소인 거예요. 그렇죠? 당연하죠? 그래서 얘네들은 둘 다 20 이하의 자연수여야 된다는 겁니다. 자연수. 잘 봐. 그러면 k가 뭐예요 지금 문제에서? 자연수죠. 그럼 자연수에서 자연수 빼면 뭐죠? 정수죠. 그렇죠? 근데 x가 자연수니까 얘도 자연수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플러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될 수 없으니까요. 플러스 플러스일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제 30에 뭐가 중요해? 약수가 중요해지죠. 얘가 1, 2, 3, 5, 6, 10, 15, 30 제거. 오케이. 30은 전체 집합의 원소가 아니에요. 그럼 이때 y-k는 30 제거죠? 이렇게. 그럼 얘는 15, 10, 6, 5, 3, 2 이렇게 짝이 맺어져요 일단. 됐죠? 이해갑니까? 네. 자, 그 다음 이 친구 AK 뭐라고 바꾸고 싶어요? 차집합 B라고 바꾸고 싶어야죠. 그렇죠? 얘 원소가 몇 개래요? 하나래요. 하나. 근데 B가 뭐죠 여러분? 얘가 여기 원소래요. 그럼 30-x는 뭐의 배수죠? 5의 배수네요. 그렇죠? 그래야 약분이 되겠죠. 그럼 x 가능한 게 뭐 있어요? 뭐 있어요? 5, 10, 15, 20까지 있죠. 25는 안 되죠? 전체 집합 생각하라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얘가 좀 자주 쓰여요, 여기서, 이 문제에서는. 그럼 5, 10, 15, 20을 빼고 원소의 개수가 하나 남는다 이거야. 그러면 5, 10, 15 빼봐. 그러면 2랑 3이랑 6이 남지. 따라서 AK는 2, 3, 5 중 몇 개만? 한 개만 원소로 가져달라라는 얘기예요. 이해되니? 자, 그래서 첫 번째. 만약 AK가 2를 원소로 하려면 K 값이 어떻게 돼야 되는가를 따지는 거야. 보시다시피 이 친구들은 이 친구들 더 이상 문제와 연관되지 않아요. 오케이? 얘네만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럼 2가 AK의 원소가 되려면 Y-K가 몇이 돼야 돼요? 15가 돼야 돼요. 다음 3이 AK의 원소이려면 Y-K는 10이 되어야 하고요. 6이 AK의 원소이려면 Y-K는 5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까지 되죠? 근데 Y라는 친구가 뭐의 원소? 전체 집합의 원소잖아. 그러니까 얘가 1 이상 20 이하의 자연수라는 걸 알아야 돼. 잘 봐. Y가 1이면 불가능해. 그치? 그러니까 Y가 가능한 게 뭐 있어? 16부터 20까지가 있는 거야. 그럼 그때 K 값은 몇이 돼야 돼? 1부터 5까지가 된다는 거야, 얘는. 얘가 가능하려면 K 값이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지. 그럼 얘는 딱 보여 이제? 얘가 가능하고 싶어. 그럼 Y가 몇부터 몇이야? 11부터 20까지인 거야. 그럼 K는 1부터 10까지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럼 얘는 Y가 6부터 20이지. 그럼 K는 1부터 15까지인 거야. 이렇게. 근데 얘들아 1부터 5까지, 1부터 10까지, 1부터 15까지인데 우리 그 중에서 몇 개만 택하기로 했어. 하나만 택하기로 했지. 그럼 얘가 확실한 거지. K가 몇부터 몇이야? 11부터 15까지여야 너네가 포함되지 않으면서 너만 선택된다 이거야. 그죠?
그러면서 6만 원소로 하고 너네 원소로 하지 않게 되는 거죠. 답은 5개 이렇게 되는 거지. 됐니? 그럼 얘들아 절대 이게 변형되더라도 변형될 수 없는 게 뭐냐면 처음에 1을 물고 가는 건 변형될 수가 없어요. 항상 1을 물고 갈 거야 이렇게. 그러면 가장 작은 원소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만 보시면 돼. 너의 끝과 너의 끝만 보셔서 답 내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물론 변형이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럼 어디예요? 5와 10 사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1부터 5까지가 되는 거죠. 원소가 3개가 되면서. 이해가세요? 이 형식을 좀 외워주세요. 기출이니까. 근데 빈출이에요. 2, 3호 중에 한 명만 택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왜 2, 3, 6이에요? 2, 3, 6 이요. 연관이 없는 거예요? 어? 2, 3, 그러니까 2, 3, 6은 50, 15를 제외하고 나니까 남은 애들이 2, 3, 6이에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지금 AK가 50, 15를 포함하느냐 포함하지 않느냐는 관계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쟤를 차집합해놓고 원소의 개수에 조건을 달았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를 누구를 선택하든 상관없고 너네 중에서 하나만 가져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AK는 2, 3, 5 중에 하나를 가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2, 3, 6. 그럼 2, 3, 5 중에 한 개만 택 왜 자꾸 5야? 아니 저거 쌤 잘못 적으신 거. 어디? 쌤이 아! 잘못 적으신 거예요. 코멘. 답은 2번입니다. 이 친구 변형은 어떻게 되냐면요. 이 친구가 바뀌거나 이 친구가 바뀌거나 이 친구가 바뀌거나 바뀌는 건 총 3가지예요. 또는 모든 차연수 K의 합을 물어보거나 이런 식으로 변형이 될 수 있습니다. 수고링 과제 어디까지?